그래서 아가씨는 어느 학교 나왔어? 엄마, 진짜 왜 그래? 저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고요. 학교에서 제빵 전공했어요. 전공 살려서 졸업한 후론 쭉 그 일하며 살고 있고요. 세상에, 너무 웃기다. 네? 아, 미안하다. 고졸이 전공이란 말했으니까 내가 너무 웃겨서 그만. 대학도 아니고. 세상 참. 엄마, 안 그런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체,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그래 뭐, 무슨 빵집을 한다고? 케이크 집을 하고 있어? 엄마, 왜 이래? 엄마가 좋아하신 드라마 있잖아. 10번도 넘게 본 그거 파티셰잖아. 이 사람이 바로 그 파티셰야. 빵이며 케이크며 못 만드는 게 없다니까. 아마 엄마도 한번 드셔보시면 반할걸? 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드라마에서는 프랑스 유학 다녀온 유학파 재원이야. 재원, 어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예, 내가 솔직히 말하마. 얘가 하도 졸라대고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데려와 보라곤 했는데, 그래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나 사실 너 맘에 안 든다. 내가 어디 똥통대학 나왔다는 애를 데려와도 핫딱지가 뒤집어질 판인데 하물며 고졸? 심지어 뭐? 실업계 고등학교? 나 참 기가 막혀 말이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소희 씨는 어린 시절은 가난했지만 따뜻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가득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오빠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았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집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일하러 나가셨지만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아이들과 놀아주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그곳에서 난 채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밥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함께 먹는 시간은 이소희 씨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빠는 그녀보다 몇 살 많았고 때로는 철없는 동생을 챙기느라 고생하기도 했지만 늘 든든한 형제였습니다. 가끔은 오빠가 집 근처 언덕으로 이소희 씨를 데리고 가서 뛰어놀고 또 때로는 오래된 만화책을 함께 읽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습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는 가족이 힘을 모아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작은 케이크를 사오셨는데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을 나눠 먹는 그 시간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빠는 종종 자신이 아끼던 작은 장난감을 그녀에게 선물로 주며 동생을 웃게 만들곤 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는 없었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소희 씨는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마당에서 뛰놀던 여름날, 아버지가 사온 케이크의 달콤한 맛, 그리고 아버지의 다정한 눈빛은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소희 씨는 비록 물질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가족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커다란 행복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그때의 소중한 기억들은 그녀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삶에 큰 힘이 되었고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는 화물기사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묵묵히 도로 위를 달리며 무거운 짐을 나르고 그 수고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가족을 맞아주셨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헌신 덕분에 이소희 씨와 가족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풍족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던 날씨가 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폭우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졌고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에게는 아버지가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끝내 그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은 가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소희 씨는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가족의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현실은 어린 소희 씨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 갈 생각을 일찌감치 접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해 일찍이 제빵이를 배웠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그녀의 꿈은 케이크 가게를 여는 것이었고 요즘에야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케이크를 먹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지만 그녀가 어릴 때만 해도 특별한 날 외에는 케이크를 먹기 쉽지 않았습니다. 소희 씨가 케이크에 빠진 계기는 사실 아버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먹을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랐고 그때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길과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그리움과 동시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한 그 순간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기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케이크를 통해 가족에게 행복을 주었던 것처럼 그녀도 케이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행복과 따뜻함을 전달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제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 제빵사가 되어 자신만의 케이크를 만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소희 씨가 케이크에 애착을 가지게 된 것은 단순히 제빵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특별한 추억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케이크를 만들 때마다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만드는 케이크는 단순히 맛있는 디저트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을 함께 전달하는 특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행복한 기억은 하나쯤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행복한 기억을 파는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 개인 빵집, 호텔 파티실까지 거치며 경력을 쌓다가 20대 후반에 그녀는 결국 작은 가게의 월세를 얻어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빵집에 케이크만 팔아요? 빵은 없고 식빵도 없어요? 네. 저희는 케이크 전문점이에요. 조각으로도 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됐어요. 느끼하게 케이크는 무슨 다음에 뭐 생일이나 되면 한번 들를게요. 초반에는 그렇게 그냥 나가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녀의 케이크를 먹어본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가게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내일 예약 주문이 너무 많은데 알바 둘로는 감당이 안 돼. 오빠가 한 3시간만 도와줄 수 있어? 그래. 알았어. 내 동생 잘 되는 일인데 당연히 하지. 가게 일이 바쁘면 오빠도 짬짬이 도와줄 정도로 점차 가게가 잘 되기 시작했고 몇 년 사이 그녀의 삶과 집 상황도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암에 걸려 수술해야 했고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대장암 초기에 발견되었고 예후가 나쁘지 않아 수술만 하면 괜찮아질 일이었지만 어머니 곁에서 병간호할 사람이 필요했으며
그녀는 가게를 잠시 오빠에게 맡기고 어머니의 병간호를 맡았습니다. 병원만 계시니까 너무 답답하시죠? 제가 케이크를 좀 만들어 왔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우유도 안 쓰고 설탕도 안 쓰고 만든 거라 드셔도 괜찮아요. 아유, 뭘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어. 젊은 아가씨가 매번 이렇게 싹싹하기도 하지. 저번 케이크도 너무 맛있었는데. 이건 더 예쁘네.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같은 병실 환자나 가족들과도 어른스럽게 이웃처럼 정이 생겼고, 어느 날 한 분이 그녀에게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남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괜찮거든요. 나한테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졸랐는데. 소희 씨 보니까 딱 그 친구 생각이 나네. 한번 만나봐요. 아가씨도 너무 야무지고. 그 친구 성격 서글서글하니 착해요. 둘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별 기대 없이 만난 남편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고, 그녀는 그와 처음부터 잘 통했습니다. 연애 1년이 채 되기 전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고, 그녀도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물 흐르듯 결혼까지 이어지는 듯 했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이 자꾸만 뭔가를 감추고 우물쭈물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치 보고 소심하게 굴기보다는 솔직하게 직접 물어보는 성격이라 대놓고 물었습니다. 혹시 오빠, 나랑 결혼하자고 한 거 후회해? 주워 담고 싶은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 그래? 결혼 얘기만 나오면 자꾸 말 돌리고 내 눈 피하잖아.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 다 느껴져. 그러니까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안 그러면 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실은 우리 엄마가 반대를 좀 하셔. 뭐? 아니, 어떤 이유로? 아직 나 만나보지도 않으셨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데? 내 직업 때문에 그런 거야? 나 가게 잘 되고 돈도 잘 번다고 말씀드리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실은 우리 엄마가 학벌에 좀 민감하시거든. 내가 너 고졸이라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셔. 남편의 어머니가 학벌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학벌 때문이라면 이미 30이 훌쩍 넘은 그녀가 뭘 어쩌겠습니까? 이제 와서 다시 수능 공부를 하고 대학에 입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반대하시는 거야? 우리 엄마가 성격이 좀 강하시거든. 아빠도 완전 잡혀 사실만큼. 그럼 어떡해? 내가 뭐 수능이라도 봐야 되는 거야? 오빠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남편이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내가 설득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 그러다 마시겠지 뭐. 내 생각은 확고하니까 너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다려줘. 그래도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겠어. 오빠네 엄마가 결혼 전부터 내가 싫다는데. 이렇게 너 상처받을까봐 말 안 하고 있던 건데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남편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잘 구슬리고 설득했는지 그녀는 결국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벌 때문에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대놓고 얘기하진 않겠지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드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어느 학교 나왔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대뜸 그렇게 대놓고 물으니 그녀는 어찌나 황당하던지 남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래? 저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고요. 학교에서 제빵 전공했어요. 전공 살려서 졸업한 후론 쭉 그 일하며 살고 있고요. 세상에, 너무 웃기다. 네? 아, 미안하다. 고졸이 전공이란 말했으니까 내가 너무 웃겨서 그만. 대학도 아니고. 세상 참. 엄마, 안 그런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체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그래 뭐, 무슨 빵집을 한다고? 케이크 집을 하고 있어? 엄마 왜 이래? 엄마가 좋아하신 드라마 있잖아. 10번도 넘게 본 그거 파티셰잖아. 이 사람이 바로 그 파티셰야. 빵이며 케이크며 못 만드는 게 없다니까. 아마 엄마도 한번 드셔보시면 반할걸? 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드라마에서는 프랑스 유학 다녀온 유학파 재원이야. 재원, 어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예, 내가 솔직히 말하마. 얘가 하도 졸라대고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데려와 보라곤 했는데 그래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나 사실 너 맘에 안 든다. 내가 어디 똥통대학 나왔다는 애를 데려와도 핫딱지가 뒤집어질 판인데 하물며 고졸 심지어 뭐 실업계 고등학교 나 참 기가 막혀 말이다. 시어머니의 말에 그녀는 더 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기껏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는 대학 보내놨더니 무슨 숨 공부도 안 하는 날라리를 다니는 학교 출신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오길. 무슨 그런 말을 해. 이 사람 남들 놀고 학교 다닐 때 일찍이 일 시작해서 자기 길 개척해 온 사람이야. 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난 그거 존경해. 그깟 학벌이 뭐라고 자꾸 그런 말을 해? 대체 그깟 학벌이라니. 너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인데 그런 소리를 해? 여기 대한민국은 아직 학벌 사회야. 고졸이 어디 가서 명함이나 내밀 수 있는 줄 알아? 우리가 무슨 핫바리 하류 인생 사는 인간들도 아니고 너희 아빠, 네 동생들, 너희 매제 다 한가닥 하는 양반들인데 갑자기 어디서 골라먹던 저런 애를 데려오냐 말이야. 그녀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도 시어머니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죠. 두 사람은 4살 차이가 났고 남편은 그때가 곧 40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결혼 생각도 크게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이 더 아쉬운 건 남편 쪽이었는데 남편은 공약법을 바꿔 어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소희는 결혼 생각도 없는데 내가 하자고 조르는 거야. 이 사람은 열심히 자기 가게 하며 잘 살고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걸 내가 무릎 꿇고 안달복달하는 중이라고. 심지어 내가 빌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빌어? 나 이제 내일 모레 40이야. 이 사람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할 거고 나 그냥 독거노인으로 늙어 죽을 거야. 내 말이 뻥 같아? 나 뱉은 말 무조건 지키는 성격인 거 엄마가 제일 잘 알지. 내가 40 넘고 50 넘어서도 계속 결혼 못하고 빌빌거리면서 엄마한테 빌부터 살면 좋겠어? 그걸 원해? 남편의 설득이 효과가 있었는지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결혼을 했지만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티를 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둘 있었는데 남편과 시누이들 모두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시누이 한 명은 학벌 좋은 남자친구를 뒀고 큰 시누이는 좋은 대학 나온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집안에서 그녀만 고졸의 별 볼 일 없는 학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점을 삼아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요즘 이 사람 가게가 잘 돼서 예약도 힘든 제일 잘 나가는 케이크 가져온 거야. 어머, 새언니, 진짜 맛있겠다. 어쩜 솜씨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이, 뭐려, 아가씨. 다음에 케이크 필요하시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일 좋은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 정말요? 나 그런 거 거절하고 그러는 스타일 아닌데 저도 부탁드려도 되죠? 그럼요. 당연하죠, 형부. 아니, 아가씨. 어머 얘, 넌 무슨 그런 걸 다 들리니? 형부라니. 지나가던 애들도 비웃겠다. 그녀가 작은 말 실수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학력 이야기를 꺼내며 비웃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모르는 게 아니라 잠시 말이 헛나온 거예요. 제가 바로 정정했잖아요. 어머, 발끈하기는 너 못 배운 게 콤플렉스이긴 한가 보다. 얘, 그렇게 발끈하는 거 보니 엄마도 참 엄마. 그 소리 좀 그만 못해? 정말 내가 없는 말 지어내서 하니? 무서워서 무슨 말도 못하겠네. 정 억울하면 이제라도 대학 졸업장 하나 따오면 될 거 아니야. 퍽 하면 시어머니는 학벌 조롱에 대학 졸업장 타령을 해대니 그녀는 그깟 졸업장을 따버릴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게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지. 미안해. 내가 아무리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 해도 막무가내시네. 나 사실 한때는 진짜 무슨 야간 대학이나 사이버 대학이라도 등록해서 졸업장이라도 하나 따올까 싶었어.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해. 그러니까
처음엔 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머니를 보면 볼수록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이미 어머니한테 난 못 배워먹은 학력 낮은 며느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구태에 연한 가치관에 쿵짝 맞춰주고 싶지도 않아. 대충 비위 맞춰가며 져드리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나 그동안 가게 하면서 별의별 진상 고객 다 만나고 별의별 사람 다 겪어오면서 나름 그런 사람 다루는 법을 터득하게 됐거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상대방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싶어 해서 아득바득 일부러 더 자존심을 내세우는 건데 그럴수록 상대가 허리 굽히고 무릎 꿇으면 더 기고만장해져. 자기 페이스에 말려들었다고 생각하고 더 우습게 보는 거지. 그래서 난 절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속이길 원하면 더 안 숙이고 울길 원하면 오히려 더 웃어주는 거야. 당신 어머니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당신 입장에선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난 어머님도 그렇게 진상 고객 대하듯 대하고 있는 중이야. 뭐 불쾌한 게 아니라 너무 유쾌한데? 여보, 나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 어디서 이렇게 현명한 여보가 나한테 왔을까? 그렇게 그녀는 일부러 더 살살 웃으며 시어머니를 대했고 그녀가 자꾸 생글생글 웃으며 버티니 시어머니는 더 약이 올라서 조롱과 비웃음이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자존심을 꺾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동창회 나가신다고 하셨죠? 별건 아니지만 케이크 좀 구워봤어요. 친구분들이랑 같이 나눠 드세요. 예, 됐다. 좋은 대학 나온 내 아들. 겨우 빵집 하는 여자한테 장가 보냈다고 자랑할 일 있어? 어머님이 자랑 안 하셔도 케이크 드셔보시면 아마 친구분들이 알아서 부러워하실지도 몰라요. 저희 케이크가 좀 잘 나가거든요. 이게 진짜 바득바득 사람 속을 긁어 대네 아주. 그녀는 어려서부터 익혀온 진상 손님 대하는 노하우를 10분 발휘해 시어머니의 비아냥도 웃어넘기며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벼르게 된 계기가 있었죠. 어느 날 그녀는 가게 직원들을 집에 초대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정에도 없이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아유, 사람이 많네. 다들 누구신가? 내가 너무 말도 없이 왔나 보네. 엄마, 말도 없이 어쩐 일이야? 같이 일하는 직원들 와서 저녁 먹고 있었어.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엔 남편 동료들인 줄 알았는지 싹싹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몇 마디 나누고 그녀의 직원들인 걸 알자 시어머니는 돌변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 다 비슷비슷한 출신들이신가? 이 순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조용히 해. 아니, 내 말은 뭐, 밀가루 주물럭거리는 빵 만드는 일 하면서 굳이 대학 나올 것도 없잖아. 얘도 그렇고, 그러니 다 비슷비슷한 전문학교 나온 출신들 아닌가 해서. 그녀는 다 함께 일하는 오래된 직원들이고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인데 직원들 보기가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하던지 그날은 정말 화가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직원들이 모두 돌아간 후 그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내 직원들 있는 앞에서 나를 모욕해.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까지 한 번에 욕을 하실 수가 있어. 그 친구들은 다 무슨 죄야? 나 때문에 생전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싸잡혀서 욕먹고. 내가 정말 창피하고 미안하고 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오늘은 당신하고 결혼한 거에 대해서 회의감도 들었어.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제발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해. 이번엔 정말로 제대로 따끔하게 말할게. 2번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내가 무조건 제대로 잡을게. 한 번만 봐주라. 이번에 진짜 마지막일 거야. 다음번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또다시 학력 얘기를 꺼내자 그때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했지만 엄마는 그냥 한 귀로 흘리고 내 말 듣지도 않았지? 엄마, 이 사람한테 한 번만 더 학력이 어떻고 고졸이 어떻고 비아냥대면 나 엄마 다시는 안 봐.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나 평생 엄마 안 보고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얼굴 영원히 안 보고 싶으면 또 그 소리 해. 알았어? 남편이 그렇게 엄포를 놓으니
시어머니도 심각성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녀를 봐도 무슨 말을 꺼내려 하다가도 남편의 눈빛에 주의하며 이내 말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그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이 일하는 출판사가 지방에 사무실을 새로 내면서 남편과 그녀는 1년 동안 주말 부부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서 뒷바라지를 하라며 그녀를 계속 몰아붙였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와 대꾸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 일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더욱 그녀를 미워했을 것입니다. 결국 남편이 없는 주중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학벌 얘기를 더 이상 꺼내면 다신 안 본다는 남편의 말이 무서웠는지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대신 다른 사소한 것들로 트집을 잡으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참, 무슨 이런 코딱지만한 가게 하는 게 유세라고. 지 남편만 지방에 보내놓고. 사장님, 시어머니 또 오셨어요. 지겹지도 않으신가 봐요. 맨날 와서 저 똑같은 레퍼토리로. 아무리 가시라고 해도 또 오시네. 내가 미안해. 진짜 자기들 볼 면목이 없다. 아니에요. 사장님이 무슨 죄예요. 진짜 힘드시겠어요. 막장 같은 시어머니를 두셨네요. 힘내세요. 시어머니가 가게에 와서 하도 난리를 피우니 직원들 보기도 민망하고 미안해서 집에 가 재택근무하며 인터넷 주문 관리를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또 그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자가 집에서 이렇게 놀면서 지 남편만 고생길에 보내놓고 발 뻗고 잠이 오니? 너는 내 아들 밥이나 잘해 먹고 사는지 원. 어머니, 저 어머니가 하도 찾아오셔서 지금 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 요리 잘해요. 저보다 더 잘해요. 알아서 잘해 먹고 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야? 이게 누굴 놀리나?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이웃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주면 들어와 또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는 주말을 제외한 주중 내내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젠 내가 자기더러 뭐라고 할 거 알고는 내 전화도 아예 안 받아. 어떡하지? 자꾸 그러면 골치 아픈데. 말만 하지 말고 다음에 또 찾아오면 진짜 신고라도 넣어. 마음 같아선 정말 그러고 싶어. 근데 그럼 또 다음날 와서 더 난리를 치니까. 그녀는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상대해 주는 일은 그녀를 너무나 지치게 만들었죠.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일 좀 일찍 마치고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지? 생일인데 조용히 넘어가실까?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조용히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 당일 그녀의 가게에 시어머니와 큰 신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호텔에서 사온 케이크를 들고서요. 어머, 저거 뭐야? 진짜 너무들 하시네. 저거 호텔 케이크 아니에요. 저걸로 촛불이라도 깔 건가 봐요. 보란 듯이 다른 케이크를 사와서는 가게에서 본인들끼리 촛불을 켜고 생일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가 막혔습니다. 케이크를 찾으러 온 손님들도 그 광경에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새언니. 미안. 내가 엄마 말린다고 했는데 내 말을 들으셔야지. 내가 너 보여준다고 일부러 멀리 차 타고 가서 호텔 케이크 사왔어. 이런 좋은 거 보고 일찌감치 꿈 깨라고. 이렇게 대단한 거 만드는 걸 요만한 구멍 가게가 어떻게 이기겠어? 괜히 코딱지만 한 가게 하면서 대단한 일하는 척 말고 내 아들이나 잘 챙기라는 소리야?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한 건 너 아니냐? 못 배운 게 내 아들이랑 결혼한다기에 그래도 지 모자란 거 알고 박속임에 들어오겠거니 꼴 보기 싫은 걸 결혼시켜 놨더니 이건 뭐 주제도 모르고 덤벼드는 꼬라지 좀 봐라. 내 아들만 지방에 놀리고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도 못할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그녀는 정말 화가 나서 욕지거리가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고함치며 내쫓고 싶었지만 케이크를 기다리는 손님이 있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참아냈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저 4시 예약인데 아직 케이크 안 됐나요? 아니요, 준비됐습니다. 혜원아, 여기 리본만 얼른 묶어드려. 네, 사장님. 아가씨, 여기서 케이크 왜 사? 네, 저요? 아니, 무슨 전 예쁘고 맛있어서 사는 건데요. 아유, 이 아가씨가 아직 어리고 세상 경험 없어서 취향이 아주 후지시구나. 진짜 예쁘고 맛있는 케이크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시켜야지. 시어머니가 손님에게까지 막말을 퍼부으며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억지 쓰면서 난리칠 작정이세요? 여긴 제 직장이에요. 집에서도 그러시는 것도 모자라 제 직장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시누이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아가씨도 그래요. 어머님이 그러시면 말려도 모자랄 판에 옳다구나 하고 같이 와요. 어떻게 그래요? 젊은 사람이. 어머, 새언니, 불똥이 왜 또 나한테 튀어요? 난 엄마가 심하게 말할까봐 말리러 온 사람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그동안 쌓인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나 참 황당하네. 사람을 왜 이렇게 몰아가? 예. 넌 네가 뭐 되게 똑똑하고 상식적이고 그런 줄 아나 보다. 우리만 이상한 사람이고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못 배운 주제에 잘난 남자 넘보는 게 이상한지 못 배워먹고 사는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한테 예의 가르치는 심리가 이상한지.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정신 나간 인간들은 자기가 정신 나간 줄도 모르고 산다더니 딱 그 말이 맞네요. 지금 비상식적으로 굴면서 남의 가게 와서 민폐란 민폐는 다 끼치고 있는 게 누군데요. 뭐야? 이게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바락바락 기어오르는 거 봐라. 요즘 세상에 며느리 무서워 살겠니? 세상에. 어머니, 돈씨 있을 땐 눈치 보고 저한테 말도 못 하시더니 없을 때만 저한테 찾아와 이러시는 거. 대체 언제까지 하실 작정이세요? 지금 연말이라 제일 잘 되는 시즌인데 저 지금 어머니 때문에 예약 다 밀리게 생겼어요. 지금 어머니가 하는 짓이 몇 명한테 피해주고 있는 줄 아세요? 뭐? 짓? 피해? 참 기가 막히구만. 이깟 걸로 무슨 대단한 일이나 하는 양 웃기지도 않는구나. 조선시대 같으면 이런 거 만드는 건 천민들이나 하는 거야. 동네 양반집 잔치하면 못 배운 천민, 노비들이 이런 거 만들어 갖다 바치고 양반들은 그거 보고 즐기는 거라고. 세상이 어떻게 된 게 못 배운 것들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다 됐는지 원. 어머니 혼자 조선시대 사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험이랑 맘먹으려 들어? 내가 내 아들 고이고이 키워서 너 따위한테 시집 보내려고 고생한 줄 알아? 그래, 알았어요.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할 테니까 나가라고요. 지금껏 꾹꾹 눌러 참아왔던 그녀의 모든 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악에 받쳐 거의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니 직원들과 시어머니 모두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순간 눈이 확 돌더니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밖으로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직원들과 시누이가 따라 나와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엄마 이건 좀 놓고 말해. 말로 해, 말로. 이게 어디서 시어미가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야. 이런 건 한번 제대로 길을 꺾어놔야 해. 너 오래 잘 걸렸다. 시어머니는 눈이 펑펑 내리는 길바닥에 그녀를 내던졌습니다. 못된 년 같으니라고. 기껏 생일에 기분 좀 내볼까 했더니 기어이 굴러들어온 돌이 내 잔칫날까지 망치는 걸 봐라.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반대한 거야. 차가운 길바닥에 내던져진 순간에도 그녀는 가게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소문이 돌까봐 걱정이 되었죠. 직원이 그녀를 일으켜 주어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섰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꼴을 당하면서
결혼을 했는지 자신의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르다 만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파티를 계속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당신 몇 시에 끝나? 그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하고 있는 짓을 영상으로 찍어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이혼하자.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말이야? 나 더는 말할 힘도 없고 설명할 기운도 없어. 그냥 이혼해. 지금 갈게. 내가 지금 바로 갈게. 거의 다 왔어. 통화를 마치고 머리를 추스르고 가게로 들어오니 시누이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 와가. 새언니 가게 어딘지 알지? 얼른 와. 케이크는 여기 있고, 당신 오면 대충 정리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가게가 좁아서 오래 앉아있을 만한 데도 없네. 김서방 온다냐? 윤지랑 김서방이랑 비슷하게 도착하겠네. 이리 오면 얼른 일어나 식당이나 가자. 영 좁아서 말이야. 에휴, 의자도 뭐가 이렇게 불편한지. 그들의 모습을 보니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차피 이혼할 거고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못하시면 제가 쫓아낼까요? 아니야, 됐어. 그냥 놔둬. 올해 주문한 건 다 만든 거 맞지? 네. 완성은 다 했고, 이제 두 분 더 찾아만 가시면 돼요. 그럼 미안한데 자기들이 마무리 좀 해줄래? 나 먼저 좀 들어갈게. 아유, 그럼요. 얼른 들어가세요. 그렇게 직원들에게 맡겨두고 그녀는 먼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 비아냥댔습니다. 저게 그렇게 혼쭐이 나고도 아직 배운 게 없는 모양이구나. 어디 인사도 없이 시어미 시누이를 놔두고 가.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뭐? 어머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녀가 피식 웃자 시어머니는 다시 파르르 떨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너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어디서 못 배운 고졸 주제에? 그때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차 문도 닫지 않은 채로 달려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면 엄마 안 본다고 했지? 빈말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얘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면 너도 분명 다를 거다. 두말할 거 없고 나 다신 엄마 안 볼 거야. 그렇게 알아. 아니 얘, 너 무슨 말이니? 그게 이깟 고졸 계집애 하나 때문에 엄마를 안 보겠다고? 너 그럼 겨우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랑 천륜을 거스르려고 해? 엄마, 이 사람이 뭐 하는 줄이나 알고 그런 소리를 해? 뭐 하는 애긴 빵 만드는 애지. 여기 와 있는 거 보면 내가 모르겠어. 이 사람 가게 여기 말고도 3개 더 있어. SNS에서 핫해서 여긴 예약해도 못 사는 데야. 알아? 한 달 걸려 주문하는 사람도 있고 예쁘다고 소문나서 일본에서도 사러 와. 이 사람은 학벌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월 매출 들으면 엄마 진짜 놀랄걸? 내 연봉보다 월 매출이 많은데 내가 장가 잘 들었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아이고, 퍽이나. 이게 무슨 갑자기 지 마누라 편들려고 없는 얘길 지어내고 있어. 혜원 씨가 말해봐요. 여기 월 매출이 얼만지. 옆에서 그녀와 함께 오래 일한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 지점 매출만 해도 600 정도는 나옵니다. 뭐, 별 거짓말들을 하고 있네. 이 코딱지만 한 데서 무슨. 다 인터넷으로 예약 판매만 하니까요. 찾아가는 손님만 받으니까요. 할머니처럼 오래 앉아 죽치는 진상 고객은 없거든요. 아니 근데 이 아가씨는 뭔데 날더러 할머니래? 마침 첫째 시누이의 남편과 둘째 시누이, 그리고 그 남자친구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냐며 수근거렸고 그 사이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엄마 체면 생각해서라도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얘기해봐. 어디? 엄마야말로 중학교도 못 나왔잖아. 본인이 더 못 배워놓고 왜 이 사람더러 계속 난리야? 난리는 엄마 초절이잖아. 고졸 며느리면 엄마보다 많이 배운 사람 아니야?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그녀도 처음 듣는 얘기였고
시누이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엄마 창피할까봐 진짜 죽을 때까지 모른 척하고 얘기 안 하려 했는데 나 어릴 때 엄마 우리 유치원 왔을 때 기억 안 나? 의견 써내라니까 글 못 써서 이름만 겨우 쓰고 글씨도 못 써서 그 뒤로 나랑 같이 한글 배운 거 나 다 기억해. 그리고 주부학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졸업장 따신 것도 다 알아.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 아빠랑 둘만 하시고 둘이 비밀로 하는 것 같아서 나도 그냥 모른 척했어. 동생들도 모르잖아? 엄마 체면 생각해서 자존심 세워드리려고 했다고. 근데 어떻게 엄마가 소희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주저앉더니 끝까지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 못 배웠다. 나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어. 우리 집 가난해서 식모살이 하느라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다고. 근데 그래서 내가 배운 게 뭔지 알아? 사람은 배워야 된다는 걸 배웠어. 내가 못 배운 게 아니니까. 너희는 더 악착같이 가르쳤다고. 근데 넌 어떻게 된 게? 그 잘난 대학 나와서 저렇게 못 배운 애를 만나냐?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질려버린 듯 했습니다. 나 오늘 우리 신혼집이랑 내 자동차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 모두 우리 아내 앞으로 돌려놓을 거야. 이 사람이 나 버리면 나 개털이니까. 엄마도 그렇게 알아. 당신도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나랑 이혼해버려. 내가 미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줄게. 남편은 벙쪄 있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도훈아, 도훈아 하고 주저앉아 오열하는 시어머니와 진짜 엄마 중학교도 못 나온 거야? 라고 묻는 시누이들과 그들의 남자친구들을 뒤로 한 채 그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고생했지. 아니,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내가 다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나 진짜 고생했어. 진짜 오늘 하루가 너무 길다. 근데 당신, 엄마랑 진짜 평생 안 볼 자신 있어?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와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녀는 남편과 계속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부모를 안 보고 사는 게 가능한 일일까 싶기도 했고 남편이 말을 바꾸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럴 줄 알았는지 자꾸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말로 일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거 나 더는 두고 못 봐. 그게 우리 엄마든 누구든 지금까지 난 기회를 많이 드렸어. 좋게 타일렀고 화낼 만큼 화냈는데도 계속 그러는 건 병이야. 난 그 병 나을 때까진 절대 안 볼 생각이니까 걱정 말고 당신이야말로 약해지지 마. 혹시나 없을 때 찾아오더라도 그냥 냉정하게 내쫓아.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그녀에게 계속 찾아왔습니다. 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나를 용서해주고 우리 도훈이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되겠냐? 내가 이렇게 빌게. 아들이라곤 도훈이 하나인데. 그렇게 시어머니는 몇 달 동안 찾아와서 빌었지만 그녀는 일절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도 제풀에 지쳤는지 더 이상 그녀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통해 둘째 시누이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초졸이라는 사실을 남자친구네 집안에서 듣고서는 그쪽에서 결혼을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결혼이 엎어지고 이게 뭐야? 내가 엄마 때문에 남자친구 볼 면목이 없어. 진짜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지. 엄마 때문에. 이게 다 뭔 망신이야. 그 이후로 남편은 1년간의 지방살이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남편은 곧 출산을 앞둔 부모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게도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케이크를 만드는 것은 버거워서 오래 일해온 직원들에게 지점장 자리를 맡겼습니다. 그녀는 당분간 태교에 집중한 후 아이를 낳고 다시 가게를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가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나름대로의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지만 그녀는 그간의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갑작스럽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그동안과는 다르게 한없이 나지막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나 정말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했어. 한 번만 만나줄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너무 미안해서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녀는 잠시 침묵했지만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약속 장소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시어머니는 예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동안 그녀가 알던 당당하고 강압적이었던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지쳐 보이고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소희야, 고마워. 나와줘서 정말 용기 내서 전화했어. 내가 만나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고 사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많은 상처를 줬으니까.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속이 복잡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서 맺힌 눈물이 진심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느끼지 못했겠어요. 저도 많이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한테서 돌아오는 건 비난과 모욕뿐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너무 못 배워서 그랬던 거야. 내가 배운 게 없으니 너 같은 똑똑하고 재능 있는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어. 하지만 그건 다 핑계야. 널 그렇게 모욕하고 밀어냈던 건 정말 내 잘못이었어. 도훈이 말 듣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널 이해하고 싶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널 얼마나 상처 줬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 속에서 조금씩 맺혀 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간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는 그동안 그녀가 간절히 바라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도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나를 바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이해해. 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나도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녀는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용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머니가 진심으로 다가오신다면 저도 마음을 열어볼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소희야. 내가 널 이렇게나 늦게 알아보게 돼서 너무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너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진심으로.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진심으로 다가가 볼게요. 그날의 대화를 시작으로 그녀와 시어머니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관계는 점점 나아졌고 마침내 시어머니도 그녀의 곁에서 아이와 가정을 함께 돌보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소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소희 씨의 마음씨가 너무 곱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